물감으로만 그리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요, 물감이 한 돌가루로 그리고 나무도로 그리고 고온, 흙이나 이런 기타 등등으로 좀 특이한 재료로 아주 일반적인 물건들을 많이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좀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또 여기다가 또 아주 일반적인 물감으로 세상에 없는 동물을 닮은 무엇이나 사람 사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술이겠죠. 예술이 아니라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질적인 재료로 아주 평범한 것을 그리는 것과 아주 평범한 재료로 이질적인 것을 그리는 이런 묘한 상반된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요, 시각예술이라고 한다면 예술 작품으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소재 빈곤이 아니라 그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할 것인가가 시각예술의 연구 영역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알고 그리는 것은 지식에 가깝기 때문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서도 오랜 세월 작품 활동을 한 이들의 작품이 대우를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과거를 보니 현재 이렇게 드러낸 것들은 없던 무엇을 인식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검증되기 때문이죠.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에 관심을 두는 것은요, 힘없는 예술 활동에 의한 연륜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도 이들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일 뿐이지요.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332회차 박정수입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럴 때쯤에 아시죠? 미술만평 좋아요, 구독, 알림 좀 눌러주시면 귀한 말씀 행동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은요, 미술만평을 더욱 신명나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술협회가 참 많습니다. 수채화협회, 파스텔협회, 수묵협회, 풍경협회 등등등등. 재료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표현 방식을 연구하는 미술협회나 동호회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방송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재료가 예술의 한 부분 혹은 예술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마르셀 듀샹의 변기나 자전거 핸들과 안장으로 만든 피카소의 소, 이거는 재료일까요? 작품일까요? 변기가 재료라면 뭔가 있어야 하고 피카소의 소를 만든 자전거 부속품이 재료라면 그게 재료해가지고 금속 또는 자전거 부속품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재료가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까? 현대미술에 와서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료가 예술이 된다, 맞다라고 우선 결정부터 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도 예술 작품의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다고 수채화 물감, 유화 물감, 먹이나 파스텔 이런 것들이 예술품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방식은 있겠죠. 유화 물감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듀샹의 셈처럼 물감을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 자체로 어떤 개념을 내세운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자체적으로 예술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재료 자체가 예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오늘 이야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되게 좀 신중하게 분석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일이죠. 영국의 마크 퀸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라리오 갤러리도 그 조각가의 작품 한 점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의 피를 뽑아서
셀프라는 제목의 자조상을 만들었죠. 그림은 자화상이고 조각은 자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년에 한 점씩 총 4점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거 자기 피부가 자기 얼굴을 만들었어요. 근데 피는 재료겠죠? 예전에도 아시는 분 아시겠다. 예전에 이거지. 이탈리아 작가입니다. 피에로 만존이라는 사람은 캔에다가 똥을 포장했었죠. 예술가의 똥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 예술가 중에서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똥을 이렇게 걸러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한 20년, 한 30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걸 재료로 그림을 그렸던 분도 있었습니다. 또 종이액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한 분도 있었고요.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은 사회의 배변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선명히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뭐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요, 저것도 예술이야라고 하는 관심을 많이 받은 마르셀 디샹의 병기는요, 2004년도 어느 시상식에 참석한 미술 관련 이 참석자 500여 명으로부터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작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병기를 갖다 놔놓고 세밀한 제목을 붙여서 말이죠. 이럴 때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본인의 피를 뽑아서 얼려서 자조상을 만든 것은, 그것의 재료는 본인의 피입니다. 예술가의 똥 또한 똥이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디샹의 셈은 뭐가 재료죠? 변형한 것도 없고 그냥 갖다 놨을 뿐인데, 변기 부속도 아니고 뭐 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변기에다가 제목만 붙였는데 그 자체가 예술이랍니다. 재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 자체가 돼버렸으니까.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예술 작품에 선정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디샹의 개념 자체가 예술 작품으로 회자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현대 미술의 아이디어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술가의 개념도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작품화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리지 않아도 예술이 된 이유는 그것으로 이해시킬 만한 재료적 가치와 그 상태의 개념이 있음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요, 재차 좀 고민해 보시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보통은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은요, 무엇을 그렸구나 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그렸구나 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그냥 평범한 분들이 보라보는 그림 말고요, 평가라고 하는 감상의 가치를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무엇으로 그렸구나 하는 이런 개연성을 찾아냅니다. 예쁘게 그렸네, 꽃을 그렸네, 이게 아니고요. 예술가가 그리고 하자 하는 개념을 꽃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그렸다. 이러한 감상의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예술가가 꽃을 그렸네는 아니죠. 1차적인 겁니다. 예술가가 왜 꽃을 그렸는데 꽃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되는 관계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요즘의 미술입니다. 현대미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가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그 무엇은 그 자체로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미술에 들어와가지고는 왜 무엇을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었는가라는 한 차원 더 높은 감상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그림을 그리겠다고 이상한 재료나 다른 방식을 의도적으로 찾는 것도 예술 범주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방식과 표현 방식의 결과에 있어 가장 적합한 재료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난 저 사람은 그림을 다르게 그려 해가지고 이상한 모양, 이상한 재료, 그래가지고 그 자체의 다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술가의 개념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물론 변기가 있었기 때문에 디샹의 개념을 우리는 알게 되었듯이 표현하는 형식과 방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들께 다르게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것이 현대예술의 주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료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